지금이 예를 들어서 닷컴버블의 재현이라고 칩시다. 인터넷 관련주들 닷컴만 붙이면 막 주가 올라갔는데 지나고 났더니 살아남은 건 5%도 안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아마존을 샀어요. 그러면 완전 아마존 샀으면 초대박인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마존이 성공할지 다른 회사가 성공할지. 근데 ETF를 사면 분산 투자의 묘미죠. 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그 ETF 안에서 한 5%는 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다 망했어. 아마존만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95%가 깎였지 뭐. 5가 3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은 두 자릿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본부장님 여러 방송들을 보면 강조하시는 섹터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보면 반도체랑 친환경. 내년에 반도체가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고요.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좋잖아요. 앞으로 안 좋아질까봐 그럴까봐 하면서 주가를 흔들었으니까. 6만 전자, 7만 전자 왔다 갔다 해서 성장주라고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업종이 이제 반도체죠. 여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또 엄청난 성장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요? 메타버스. 이 두 개의 산업은 반도체가 필수죠. 반도체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건 뭐 필수죠. 그리고 그 이코노미, 그 경제가 얼마나 커질지에 대한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진화가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메타버스를 직접 투자를 하느니 거기에 필요한 그거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제 입장인 거고요. 메타버스 어느 기업이 성공할지 모르죠, 솔직히 아직.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 같은 그게 이제 반도체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일 수도 있고 메모리일 수도 있고 점점 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S&P와 나스닥이 꼭지를 찍을 때까지는 한 40%에서 많이 가면 100%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그거에 올라가는 폭에 적어도 2배. 반도체가요? 그거에 적어도 2배고 많이면 4배. 결국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S&P가 앞으로 50% 정도 오르고 끝날 것 같다. S&P가 50% 오른다면 반도체는 100%는 오르지 않을까. 지금부터.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초점은 당연히 있으셔야 된다. 그게 이제 반도체고요.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은 더 좋아요. 그렇지만 좀 더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를 많이 쓰고 AI를 많이 돌리고 할수록 전력 소비가 많아지죠. 근데 이제 그 전력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데 전기차를 쓰고 있고 자율주행이 늘어나고 하면 전기 소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빨리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생긴 거죠. 이제 앞으로 이 전력 소비는 늘어날 건 다 알고 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계속 석유 생산하고 화석연료 생산하는데 투자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가 들어갈 거냐?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 여지가 없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죠. 당연히 가죠. 그러면 이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쪽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뭐 물론 보조금 때문에 수익성이 나고 있긴 하지만 그 보조금을 빼버리면 아직 적자일 수는 있으나 그 규모의 경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던 게 500이 됐다. 그럼 매출 증가율은 엄청날 거고 여기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기니까 효율이 좋아지니까 보조금이 점점 줄어든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시작 정도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 구조 상황이.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성장주인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태양광이 실적이 안 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이제 보조금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캐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입장에서 지금 1위는 중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압도적인 일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특히 태양광 패널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중국이 거의 거의 시장 점유율의 70%는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쪽을 투자를 하다 보면 미국과 중국을 섞어야 돼요. 미국만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쪽이 중요하니까 계속 이쪽에 대한 지원도 들어가면서 이제 키우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공격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장 지역에 있는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회사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산업도 어떻게 보면 성장이고 또 성장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갇히고 그리고 미래를 봤었을 때 정말로 많이 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업종은 항상 들고 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미국에 있는 태양광 회사나 뭐 이런 데 주식들을 투자하기를 했는데 뭐 네. 수소도 사보고요. 네네. 뭐 이랬는데 이 변동폭이 너무 큰 것 너무 같아요. 심해요. 그렇죠. 회사들 규모도 크지 않고 실적이 네. 물론 나오는 회사들도 있지만 네. 미래를 보고 가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ETF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 나는 미래지향적이니까 친환경에 투자할 거야라고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신성장일수록 네. 즉 새로운 산업일수록 ETF와 분산 투자가 필요해요. 지금이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의 재현이라고 칩시다. 인터넷 관련주들 닷컴만 붙이면 막 주가 올라갔는데 네. 지금 지나고 났더니 살아남은 건 5%도 안 된단 말이죠. 없죠. 그러면 내가 종목을 그 100개 중에서 골랐어요. 하나.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 생각하고 네. 투자를 했어요. 네. 망하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아마존을 샀어요. 그죠? 네. 그러면 완전 그때 아마존 샀으면 초대박인 거죠. 네. 뭐 엄청난 네. 수익이겠지만. 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마존이 성공할지 몰라요. 다른 회사가 성공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회사 있어요. 리타어텍인가 뭐 이런 회사도 있었잖아요. 다 망했던 거. 네. 막 시가총액 막 조 단위로 갔던. 세롬 뭐 이런 네, 것도 뭐 있었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뭐에 많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ETF를 사면 분산 투자의 묘미죠. 네. 한 예를 들어서 아마존을 그 ETF 안에서 한 5%는 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다 망했어. 아마존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은 95%가 깎였지 뭐. 아마존이 5가 네, 엄청 벌었겠네요. 5가 30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100이 300이 된 거니까. 그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은 두 자릿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신재생 에너지도 사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아, 그럼요. 예, 네. 아직까지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을 잡으려고 미국이 진짜 별수를 다 쓰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역전해서 예,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퍼스트 솔라가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중국의 진코솔라가 1등을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정답은 없어요. 네. 네. 그렇지만 다 가져가야지. 그래서 ETF를 사는 전략만큼은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냥 미국과 중국의 1등주를 사겠죠. 아, 1등 주식이요? 올해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한테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되잖아요, 주식이. 어렵죠.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복이요? 네, 한번 충고를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왜냐면 처음에 투자를 했는데 처음 시작이 너무 화려해 버리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예요. 나중에 나요. 중요한 거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오랜 기간 해야 되죠. 근데 처음에 실패를 할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쌓이는 거죠. 내가 투자한 게 완전히 다 사라져서 그냥 휴지 조각이 됐다. 그럼 그건 투자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종목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몰빵을 테마 종목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신 거고 전혀 공부를 안 하시고 얘기만 듣고 투자하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투자했고 SK하이닉스를 투자했고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10%에서 20%다라는 분들은 자꾸 더 공부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성과는 이자 뭐 2, 3% 보는 거 그건 저리 갈 거고요. 뭐 아마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 수익을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올리시게 될 겁니다. 뭐 모든 게 그냥 쉽게 돈이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첫 해 실패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열심히 주식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